네, JL 워치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제품은 브로바 시계고요. 모델명은 96K111 모델입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브로바 문어치로 해서 유명해진 모델이고요. 실제로 브로바 같은 경우도 70년대 아폴로 15회 탑승을 해가지고 달에 갔다 온 모델을 복합해서 만든 모델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시계를 구입할 때 뭐 브랜드 네임도 중요하지만 이런 히스토리컬한 내용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문어치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이제 떠올리는 것은 오메가일 텐데요. 오메가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제 달에 갔다 왔긴 하지만 브로바 같은 경우는 갔다 왔음에도 좀 인지도가 부족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실제로 조종사가 사용을 하다가 글라스가 깨지는 바람에 서브 시계로 이 브로바 시계를 이용했다는 게 전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안쪽에 아폴로 15에 탑승했다는 내용이 새겨져 있는 것을 이제 조금 있다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메가 문어치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쿼츠라는 점일 텐데요. 쿼츠이긴 하지만 또 특이한 점이 있다면 초침이 지금 6시 방향에 스몰 세컨으로 있거든요. 근데 1초에 한 번씩 가는 게 아니라 1초를 두 번에 해서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5초를 10번에 걸쳐서 가는 게 이 시기에 되게 큰 특징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튼도 생김새가 굉장히 좀 특이한데 일단은 버튼 한번 눌러볼까요? 버튼의 느낌도 조금 신기하고요. 이렇게 크로노그래프가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위에 버튼 누르면 이제 멈추고 밑에 버튼 누르면 다시 이렇게 리셋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쿼츠긴 하지만 초침이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이 오토시계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볼 수가 있네요. 네. 그리고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트 창이 없는데 브로바 문어치에서 이제 데이트 창이 있는 모델도 있거든요. 그 모델 같은 경우는 45mm 케이스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이 모델은 이제 43.5mm고 이제 실제 오메가 문어치 같은 경우는 42mm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러그트러그가 상당히 좀 짧은 편이에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약간 세이코 터틀 느낌이랑도 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러그트러그가 50mm 케이스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사파이어 글라스를 채택을 해주고 있고 단면 무반사 코팅을 사용해줘서 시인성에서도 굉장히 유리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트 창이 없는데 고스트 포지션이 있는 것도 하나의 특징점이 될 것 같네요. 그냥 용두 두 칸 빼서 바로 10분 바늘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냥 기본적인 블랙 다이얼을 가지고 있고요. 뭐 블링블링한 느낌보다는 그냥 예전 빈티지 느낌의 그대로 약간 매트한 소재 블랙 다이얼을 써준 게 이 시계의 특징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란 것은 이제 이 안쪽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아폴로 15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란 것은 지금 브레이슬릿인데 이 모델이 이제 가죽 밴드 나토랑 같이 제공되는 상품이거든요. 근데 이 브레이슬릿이 지금 일반 반해봉 타입이 아니라 손잡이 타입이에요. 그래서 양쪽으로 눌러가지고 딱 분해할 수 있는 그런 게 이 시계에도 특징점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오메가 문어치 같은 경우는 지금 1000만원에 육박을 하기 때문에 이 모델 같은 경우는 100만원 선에서 구입할 수 있는 시계이기 때문에 문어치의 히스토리컬한 느낌을 느껴보고 싶은 분들에게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1000만원이 되면 시계가 그 정도 가격이 되면 이제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성이 되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어치라는 스토리를 좋아하는 분들께는 추천드릴 만한 모델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이제 그 케이스 사이즈가 43.5mm로 좀 크다는 점이겠죠. 그렇지만 이제 45mm보다는 훨씬 접근 가능성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손목이 얇기 때문에 16.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한테는 좀 커 보이긴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러그트러그가 짧다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브레이슬릿이 굉장히 길게 나왔어요. 보통은 이제 한 두 코만 빼도 되는 분들이 한 세네 코는 빼셔야 될 것 같아요. 브레이슬릿이 굉장히 길고요. 두께 같은 경우는 한 13.5mm로 되게 두껍습니다. 밴드 폭은 그럼에 있어서도 좀 작은 편이라 20mm거든요. 그래서 밸런스적으로 되게 효율이 좋다, 그 비율이 좋다라고 하기보다는 딱 봤을 때 어색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옛날 복각의 느낌이 있어서 그런지 좀 커야 될 곳이 작은 게 이 시계의 특징점이 될 것 같습니다. 21mm였으면 조금 더 괜찮았을 수 있지만 그러면은 이제 복각의 느낌이 좀 손상됐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초침이 좀 빠르게 가는 걸 딱 봐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네. 단면 무반사 코팅이 돼 있어서 시인성에 있어서도 상당히 유리한 편이고요.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스테인레스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무게감이 상당합니다. 네. 딱 들었을 때는 그냥 오토식의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사파이어 글라스를 채택을 해줬고요. 이 영상에서는 이제 가죽 나토는 따로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다음번에 또 45mm로 나토 밴드 리뷰가 있으니까 거기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밴드 같은 경우는 이제 가운데 줄만 유광인, 양쪽은 이제 무광으로 되어 있는 형태로 브레이슬릿 마감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도 이제 케이스 마감은 광택이 있는데 버튼은 무광인 것도 좀 특이점이 될 것 같습니다. 용도도 상당히 시계에 비해서 큰 편이고요. 그래서 369 크로노를 가지고 있어서 비율적인 면에서도 되게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계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초침 같은 경우는 실제 오메가 문워치랑 굉장히 흡사한 걸 볼 수가 있네요. 네. 시계를 좀 다양한 각도에서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타키미터가 지금 안쪽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의 시계 크기 자체는 그렇게 커 보이진 않는다는 게 조금의 위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프로바 문워치를 리뷰해 드렸고요. 다음번에 45mm 케이스 사이즈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